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물론 경기도까지 제2의 제3의 독립기념관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 등이 나서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역할을 폄훼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장의 역사관에 이어 이번엔 입지와 위상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영상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과는 별개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제2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칭 국내 민족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245억 원이 투입되고 독립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종로 등이 벌써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외 무장 투쟁 외에 다양한 국내 독립운동을 알리고 수도권 등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중심으로 기념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천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임시정부 활동과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의 독립기념관에도 국내외 운동가들이 총망라돼 있는데 굳이 국내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겠다는 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뉴라이트 사관의 역사 왜곡을 가속화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얘기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을 갈라치더니 이제는 독립운동가들마저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절대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안시도 국민성금 500억 원을 기반으로 지난 1987년 설립돼 역사 교육의 장이 되어왔던 독립기념관을 폄훼하는 일이라며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그냥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기념관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독립기념관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국정감사 등에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더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별도의 독립기념관 설립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의 기념관은 많을수록 좋다는 환영 입장이 나와 유일무이했던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불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시장은 법원이 설치되면 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유입이 예상된다며 40%가 넘는 법원 주변 부지 상가 공실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 시장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국제정원박람회 등 역전사업 예산과 관련해 협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시의회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세종시가 누리동 버스전기 충전소에서 279번 버스 신설을 기념하는 시승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279번 버스는 6생활권인 해밀동과 산울동부터 중심 상권인 나송동을 거쳐 4생활권까지 연결되며 오늘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시는 한편 지난 8월 출시된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 패스가 가입자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어제 세종시청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립하기 위한 비전을 논의하는 공동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을 살펴보고 국가경찰과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자치경찰 이연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충남 서부 권역의 서해선 복선 전철과 서부내륙 민자고속도로가 올 연말 잇따라 개통합니다. 불편을 겪던 충남 서부 권역 도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지역의 물류 수송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 내륙을 세로로 관통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과 서부 내륙 민자 고속도로가 11월과 12월에 잇따라 개통합니다. 그동안 충남 서부와 내륙 권역은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있는 충남 동부에 비해 교통 물류 인프라가 취약했는데 이 문제가 크게 해결되는 겁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은 계획 수립 18년 만에, 그리고 서부 내륙고속도로는 계획 반영 16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서해선은 사업비 4조 1천억여 원을 투입해 홍성역과 경기도 서화선까지 90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내포역과 당진 합덕역, 아산 인주역 등이 신설됩니다. 오는 11월 2일 ITX급 열차 운행 시작을 목표로 막바지 시험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통을 위해서 종합시험 운행이라는 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서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4천억여 원이 투입된 서부 내륙 민자고속도로는 부여에서 평택까지 94km 구간에 4에서 6차선 고속도로를 놓는 사업으로 부여와 청양, 예산과 아산에 8개의 분기점과 나들목, 하이패스 등이 설치됩니다. 오는 12월에 개통되면 당진 영덕, 서천 공주 등 동서방향 위주로 구획된 충남의 고속도로망을 세로로 관통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며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서해안과 찬란했던 부여 공주의 백제문화유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하지만 아직 과제가 남았습니다. 서해선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바뀌면서 직행이 아닌 안산 초지역에서 환승을 하게 돼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당초 계획인 1시간 이내에서 1시간 반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도는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잇는 서해선 KTX 사업을 대안으로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홍성역에서 용산역까지 4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통과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 대학의 40% 이상이 사실상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로학원의 대입 수시 경쟁률 조사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 27개 대학 가운데 경쟁률이 6대1 미만이어서 사실상 미달인 곳은 12곳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은 10곳 가운데 4곳, 충남은 15곳 가운데 8곳이 사실상 미달이었고, 세종은 대학 2곳 모두 경쟁률이 6대1보다 높았습니다. 수시 원서는 총 6회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이 6대1 미만인 곳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합니다. 검찰이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부당한 유권 해석을 내린 혐의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안면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는 사업자의 청탁을 받아 태양군이 사업 부지에 용지 전용을 할 수 있게 장관 명의의 유권 해석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뇌물을 받고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전 태안군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부터 천안시 서북구의 한 교습소에 다니는 중학생과 교제하며 2차례 성관계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야구 역사를 상징하는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그제 마지막 프로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무려 환갑의 나이만큼이나 우리 야구 역사와 함께한 건데요. 야구 팬들은 아쉬움 속에 이글스파크와 작별했지만 한화 선수단은 내년 시즌 신축구장에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1964년에 문을 연 한밭 종합운동장 야구장. 9년 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이름을 바꾸며 61년 동안 대전 야구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날이든지 애들 데리고 올 때 그럴 때 좀 추억이 많고요. 그 나이 때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한화 이글스는 39년 동안 이글스파크를 안방으로 썼습니다. 수많은 스타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비며 숱한 명승부를 남겼습니다.
2018년도 가을 야구를 저희가 12년 만에 확정 지었을 때 이곳 대전 야구장에서 많은 관중분들이 기뻐하셨던 그 순간이 정말 기억이 많이 남고요. 한화는 이글스파크에서 2,200경기 넘게 치렀는데 이긴 날보다 진 날이 더 많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한결같이 최강 한화를 외쳤고 올해에는 47차례 매진 기록과 구단 최초로 80만 관중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좋은 경기들을 봤을 때 선수들이랑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추억들이 좀 일려들면서 복합적인 감정들도 들고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독수리 군단은 내년부터 이글스파크 바로 옆에 지어질 베이스볼 드림파크로 둥지를 옮깁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로 국내 구장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메인홀과 복층 불펜, 인피니티 풀 등을 갖춘 최신식 야구장으로 세워집니다. 새 구장에서 더 높은 목표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 팬분들께 노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이글스파크를 사회인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야구장 관람석은 철거한 뒤 다목적 체육관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남도가 가뭄 대응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금강도수로를 가동하고 보령댐에 하루 11만 5천 톤의 물을 공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5일부터 20일 사이 보령댐 저수량이 가뭄 관심 단계인 6,210만 톤 아래로 낮아졌으며 금강도수로를 가동한 이후 6,400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금강도수로 가동에 의존하는 가뭄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양 부여 지역에 지천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청양에서는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전관광공사가 지난 주말 이틀간 소재동 카페거리와 대동천 일원에서 열린 대전 빵축제에 14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성심당을 비롯해 대전 지역 빵집 71곳과 세종과 공주 등 전국 유명 빵집 10곳이 참가해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충남미술관 건립사업 첫 삽을 떴습니다. 도는 사업비 1,169억 원을 투입해 홍성군 신경리 일대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미술관을 건립하고 4개의 전시실과 실감 콘텐츠실, 수장고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충남미술관이 완공되면 충남도서관과 예술의 전당, 홍해공원 등을 한데 묶어 자연과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단지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처럼 기업들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카이스트가 우주연구원을 출범시켰습니다.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던 인공위성 연구소 등을 통합해 인재도 키우고 기업과도 손잡아 우주 로봇이나 우주 신약 같은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형위성 개발과 운영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을 지닌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지난 1992년 국내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나로호에 실렸던 나로 과학위성에 이어 누리호가 우주로 보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올해 4월 발사에 성공한 초소형 군집 위성까지 모두 이곳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이런 기술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가 아닌 기업들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겠다며 우주연구원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의 우주 분야 연구 조직을 통합하고 격상시킨 것으로 기존 인공위성 연구소를 주축으로 정부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에 따라 교내에 건립될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와 함께 기술연구소 2곳도 신설합니다. 미국 등 우주 선진국들이 이미 달이나 화성으로 보낸 탐사 로봇을 개발하거나 우주 정거장 등 우주 공간에서의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연구에도 나섭니다. 그런 새로운 일들을 처음으로 우주에서 시험해보고 기술을 검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고요. 그 기술이 또 큰 연구소나 산업체에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실험인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다트 미션은 물론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세계적인 전문가도 합류해 국제적 협력 과제를 이끕니다. Development of small spacecraft like small CubeSats, but they're not launched in orbit around the Earth, but we can bring them to an asteroid and actually have them land on the surface and carry out scientific experiments. South Korea is immediately poised where they could make big contributions. 국내 대표적인 이공계 대학인 카이스트가 우주 산업을 이끌 기술과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도 자리를 잡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충남에서 1년 중 10월에 교통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10월에 교통사고로 143명이 숨져 월 평균 사망자는 28.6명으로 1년 중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0월에 가을 행락철과 농번기가 맞물려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가 잦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42%는 노인으로 집계됐다며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전시가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결혼 장려금을 오는 12월부터 지원합니다.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18살에서 39살 이하의 청년으로 올해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 부부당 최대 5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